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44페이지 2-3단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세포막의 구조는 앞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세포 밖의 환경에서 오는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은 물질 교환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바로 인지질과 단백질이 되고요. 이 세포막의 구조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한 친수성 성질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친수성을 띠고 있고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서 소수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친수성인 머리 부분은 물과 이렇게 접하게 되고요. 꼬리 부분은 이제 물을 피해서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요. 여기 세포막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세포는 안팎으로 모두 물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의 머리는 물을 향해 위치를 하게 되죠. 반면에 꼬리는 물을 피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포 안 밖으로는 머리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인지질의 꼬리 부분이 위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질 이중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 꼭 아셔야 됩니다. 인지질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인지질 이중층에는 곳곳에 막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기도 하고요. 혹은 세포막 표면에 붙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4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막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인지질과 이 막단백질은 특정 위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움직일 수 있어요. 유동성이 있어서 수평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실험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걸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게 바로 유동 모자이크막을 증명해낸 관련 실험이 되는데요. 이 관련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포막에 형광물질을 다 입혀요. 전체적으로. 형광물질을 모두 입힌 다음에 일정 부분에 형광을 탁 레이저로 쏴서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두 가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두 가지 결론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형광을 제거한 부위에 형광색이 복구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세포막이 이동할 수 없고 위치가 전부 고정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형광을 제거한 부위에 형광이
복구가 가능해요. 다시 형광이 되돌아왔어. 그 이야기는 옆쪽에 있는 그 형광 물질이 입혀진 그런 인지질이 옆쪽으로 이렇게 와서 섞여서 형광이 다시 회복되었구나. 즉 세포막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는 이런 예측을 통해서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실험 결과를 보면 형광을 제거한 부위의 형광세기가 제거한 이후에 다시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형광 물질을 제거한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떻게 됐죠? 그렇죠. 형광세기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형광세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 실험의 결과로 유추할 수 있는 세포막의 특징을 설명해 보래요. 자, 어떻게 설명해 보실 건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세포막은 이동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본다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과 막 단백질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PTN은 프로틴, 즉 단백질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에 있는 이 막 단백질은요, 다시 물질 운반에 관여하는 수송 단백질 혹은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수용체 단백질, 효소 같은 물질 등 다양한 형태의 막 단백질이 존재하게 되고요. 외부 세포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막 단백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의 특징을 하나씩 보면요. 먼저 막 단백질은 세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즉 다른 세포가 왔을 때 이 세포가 내 몸에 있는 원래 내 몸의 세포구나, 혹은 외부에서 침입한 세포구나,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물질 운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 역할을 하게 돼서요, 외부에 물질이 있으면 이걸 내부로 이렇게 이동시키거나, 혹은 내부에 있는 물질을 외부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여기 딱 결합하면, 어떤 물질이 얘들아 우리 세포 바깥에 있어, 우리 세포는 이런 다른 행동을 취해야 돼 하면서 이 신호를 안쪽에 전달해주고, 안쪽 단백질이 이 신호와 관련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효소 작용이라고 해서 여기 막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단백질이 색깔을 바꿔서 A라는 이런 물질을 이렇게 효소 작용을 통해서 B라는 물질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분해를 시키는 역할도 하고, 다양한 효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막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막의 기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인지질은 막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이런 경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퀴즈 꼭 오늘 저녁 11시 59분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